시장 총평부터 들어봐야겠죠. 이사님 좀 들려주실까요? 오늘 한마디로 사나이 테스트. 사나이 테스트. 무슨 몇 얘기냐면 테스트인가요? 아침에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고 강심장이 있었던 분들이 아, 버틸 수 있었던 공포였습니다. 예. 사실 공포라는 거를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하죠. 오늘 종가는 괜찮으니까는요. 근데 어제 전자가 9% 빠졌고 그니까요. 오늘도 아침에 4%나 빠지고 그럼 이틀 동안 전자가 13% 빠졌으면 사실 전자 들고 있으신 분들 혹은 오늘 오후에 올라오긴 했지만 소부장도 아침에 막 빠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그러면은 반도체 정도를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국채도 높은데 베센트 뭐 TGA 얘기했는데 막 이래도 안 통하는 거죠. 잘. 예. 어제 통할 것 같았는데 미국의 반도체만 빠지고 그래서 여기서 깨지면 어떡하느냐. 사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꼭 제가 저도 뭐 유튜브를 하면 소통을 하지만은 아침에 이렇게 빠질 때는 거의 누가 일러요 저한테. 어떻게 일르냐면 누가 더 빠진다 그랬다고. 5천 테스트 하러 간다고 막 예를 들어서 6천 뭐 깬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게 차트를 그 아침에 보면 차트가 안 좋긴 안 좋았어요. 21선 깨고 만약에 그럼 더 깨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21선 지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랬는데 결국은 오늘 그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뭐 좀 이따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잘 해주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반등이 나와서 오후에 보니까는 또 괜찮은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 아침과 오후에 그 한 3시간 4시간 정도 차이가 종목들의 뭐라 그럴까요? 모양이 완전 손절해서 매수로 바뀌는 이런 식의 하루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름 잘 지켰고요. 오전에 시장 보셨던 모든 투자자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또 중요한 부분은 대표님한테 또 양보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전에 분위기 안 좋았는데 오후에 어떻게 다 돌렸느냐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울고 있다가 그 사나이 테스트, 조울증 테스트입니다. 조증, 울증 왔다 네. 갔다 하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그냥 모든 시세 따라서 모든 심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더 팔아야 되나 그러다가 오후 쭉 올라가게 되면 싹 잊어버리고 네.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거 보고 있고 그런 시장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아직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또 쭉 올라가다 보니까 와 내일 또 해서 엔비디아 실적하고 그냥 쫙쫙 올라갈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박스권입니다. 그냥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엔가 이진우 소장님께서 딱 한마디 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올랐다가 그렇게 패대기 치고 그러면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V자로 막 올라오기를 기도하고 막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시장이 그럴까요? 일단은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 또 뭔가 이제 응축하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 나올 텐데 그게 증시에서는 박스권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일단 또 일정 부분 올라간다 그러면 또 이제 이거 조금만 더 하다가 거기서 막 또 우르르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급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빨리 자 빨리 SK하이닉스 250만 원, 또 삼성전자 30만 원 그쵸? 이거 빨리 가야 되라고 마음 먹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이지 시장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는 일단 또 좀 어느 매쯤 가게 되면 또 줄일 때가 나올 거고요. 또 어디 가게 되면 다시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제 느낌으로는 자리 좋았거든요. 오늘도 또 좋은 자리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야 뭐 그냥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거고. 근데 여기서 한 삼성전자도 4, 5만 원대 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그거를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또 가봐야죠. 근데 저희가 한국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추석 앞두고 있다. 뭔가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 네. 음의 기운이 약간 악의 기운이 살살 올라온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게 되면 혹시나 비중이 너무 많다. 아니면 또 이때 좀 이런 거 버티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항상 드리는 것처럼 좋을 때 좀 이게 최근에 또 추세 좋아서 좋을 때 좀 줄였다가 다시 또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훨씬 더 대응하기도 쉽고
이걸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게 되면 오늘 아침 같은 오늘 오전에 그럴 때 던져버려요. 예. 심리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부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냐. 주식은 사고 팔고 이게 다인데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아까 이선엽 대표님께도 드렸던 질문인데 최근에 그 신용은 32조 원대로 좀 올라오고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 원에서 103조 원 요 정도란 말이죠. 이건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 응축 기간일까요? 뭐 신용은 사실 그 전에 많이 빠졌었고 이제 조금 올라오는 중이긴 한데 사실 올라오는 게 좀 가파르요. 그래프 보긴 보면. 네. 그런데 박스권 하단부에서 올라올 때 신용은 저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박스권 상단부에 신용이 더 늘어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긴 있는데 지금 밑에서 그래도 아마 신용이 대부분 전자는 있을 거예요. 예. 코스피에서는요.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는 개인적으로 크게 부담이 덜하다. 그리고 103조, 뭐 104조, 100조 초반대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80조 때도 봤었고 60조 때도 봤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최고점이 130조 이상이었는데 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어렵겠죠. 어렵고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유동성만 있더라도 저는 그 정도는 충분하다. 한데 우리는 지금 6,700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 8,500원 가야지 우리가 좀 살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8,500 가려면은 이 예탁금이 사야 돼요. 세게 사야 되는데 보시잖아요. 삼성전자 30만 원 가면 난 팔겠다. 하이닉스 220에 240만 원 가면 팔겠다. 그 지수대가 7,500에서 8,500 사이. 그리고 자료 보니까는 8,000에서 8,500 사이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지수대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매물을 어떻게 강하게 뚫어내느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신용이라든지 예탁금으로 뚫어내려면 우리가 6월달 수준의 흥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흥분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외국인이 뚫어줘야 되는데 외국인은 이렇게 흥분하면서 뚫어준 적이 별로 없어서 거의 없었어요. 외국인은. 그런다면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도 계속 플레이를 하겠죠. 플레이를 하다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딱 코스피든 삼성전자든 이렇게 모여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게 한 조금 2, 3주 정도 지나면은 그게 모일 것 같은데 2평이든 뭐든 그때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네. 이런 에너지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때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윗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윗방향으로요. 아. 변동성을 두 분 다 의견이 비슷하신 게 변동성을 좀 축소시키면서 조울증 급등 맞아요. 급락에 대한 사이테스트 이게 네. 조금 줄어드는 구간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수렴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동 평균선들이 조금 안정이 되고 나면 그 시점에서 이후는 그래도 상승을 보신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지만 시간이 필요하니까 호흡을 좀 조절하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정리해 오신 주요 내용들 보여주시죠. 네, 보기 전에 어제 좀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어제 방송하면서 네. 매크로 얘기만 계속 하는데 답답했어요. 저는 솔직히. 아. 저희가 매크로 전문가도 아니고 예, 그걸 가지고 뭐 금리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닌데 거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고 제가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유가입니다 지금 현재. 예. 지금 크게 나온 게 없어서 이걸로 그냥 봤는데 지금 유가가 빠져요. 여기 변곡점이었거든요. 유가 여기서- 빠지죠 지금. 예, 네. 한 2%대 빠지는데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빠지는 건. 아, 그래서 그렇죠. 예, 추세 쫙 맞고 거기서 이제 약간 꺾이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매크로 얘기 안 할 거예요. 또 좀 조만간 또 아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금리가 이제 4.7 밑으로 이렇게 쭉 안정 잡는 모습을 나오게 되면 그리고 또 잘 모르시나 본데 베센트 재무장관의 과거를 좀 아시게 되면 아마 예전에 소록스 펀드 계신 거 아세요? 아 네네. 아세요 진짜? 같이 일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이거 뭐 아시는? MC면 그 정도는 또 들었죠. 예, 아, 들어봤죠. 예. 와 예. 또 예, 워시랑 또 동문서학 아닙니까? 오, 야, 예. 예. 맞죠? 네. 동문 예 그렇습니다. 동문학과에서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예전에 그 파운드와 강세 갔었을 때 갔을 때 그 공격하면서 소로스 펀드에서 그 대거 수익을 냈던 그
가장 먼저 앞장섰던 분이십니다. 어. 누구보다 환율하고 매크로에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거 가지고 금리가 안 떨어진다고 뭐 아유 정부 실패하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섭습니다. 솔직히 이분이 만약에 한 마음 딱 먹는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분 또 동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워시야 이리 와봐. 그래서 워시 했니? 그래서 막 해가지고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대꾸 딱 한마디만 해줘. 이렇게 되면 또 어떡할까요? 또 잭슨 홀 미팅에서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렇게 나온 어차피 친절하게 뭐 얘기 안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뭐 하나 툭 던졌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온다. 그러면 공조죠. 네. 유해진, 현빈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왜 이러죠? 이해해 주십시오. 약간 좀 잘 터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예, 예. 아, 오늘 되는구나. 예. 되는 대로. 네. 그런 관계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뭐 지금 아마 정부가 하는 일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 매크로 얘기보다는 시장 얘기를 아, 예.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시죠. 네. 네. 아니 저는 그러면 대표님한테 네. 그 환율이랑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환율이 정말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외국인 수급에는 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원래는 들어와야 그래서 질문드린 건데.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저희가 이제 또 지금 수급 보면서 저희가 체크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아유 오늘 외국인들이 파니까 저 큰일 났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지금 오늘도 보면은 한 4조 팔았어요. 시간 외에도 계속 팔네요.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지 마시고 선물 어쩌고 저쩌고 장중에 매수했다가 끝나고 나니까 엎치고 패치고 이거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식 선물이 20만 개 샀어요 오늘. 주가 상승에 주가 반등의 동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그러니까 선물 옵션에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선물이 하나 누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물과 현물 차이가 베이시스가 벌려지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면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누르는 거 대부분은 삼성전자 아니면 하닉스예요. 이쪽으로 계속 꽉 눌러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파생이 너무 위축 약간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되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또 이번 상반기에는 계속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백오데이셔즈라고 해서 반대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선물을 내려버리니까 작은 수로 선물을 내려버리게 되면 주가가 못 가는 현상들이 나와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고 이게 장중에 아침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1조 넘게 팔기 시작하는데 이게 몇만 개 매도해서 매수로 싹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10시, 11시였습니다. 그때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확대가 쭉 나오다 보니까 그때 보면 그때 이제 처음에는 6,400에서 막 버티다가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하, 그러니까 장중에 타이밍 보시려면 이들의 전략들이 더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더 돈 많으니까 이 형님들이 네. 더 주력패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 관련된 쪽에서 이 현물에 대한 압박들은 지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주식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정도 저평가라면서요. 뭐 거기다가 역사적으로 코스피 실적 이렇게 나오고 ROE가 뭐 두 자릿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파는 게 말이 안 된다. 근데 팔고 있잖아요.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아마 지나고 나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나고 나봐야 그다음에 제가 가장 느끼는 건 이들은 또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시킨다든가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시킨다든가 그건 외국인들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대거 매수가 한번 들어오면서 근데 연속성은 또 떨어져요. 그래놓고 나머지는 와 이제 우리가 가야겠어.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게만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외국인 주식 선물을 보시는데 사실 저게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해도 또 이 저희 방송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신다면 저걸로는 또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배운 바로는 아, 네. 또 그 환율하고 수급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관한 뭐 논문도 많이 있고 여의도에서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정확한 답이 없다. 그래요. 그걸로는 전혀 그런 걸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건 개인 투자자들한테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왜냐하면 약간 길게 봐야 되고 또 매도할 때는 끝도 없이 매도하고 살 때는 또 상관없이 매수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수급에 또 일희일비하시면 굉장히 힘드시다라고. 빈고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저희가 수급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 안 되면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뭐 악재 저 밑에 있는 거 가지고 뭐 한 일주일 전까지도 끌어내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러고 하다못해 요즘에 이제 금리 가지고 뭐 불안하다. 핑계예요. 이건 다 지나고 나게 되면 또 어떤 식으로 바뀌던데 그렇습니다. 그럼 아니 두 외국인도 분의- 어차피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외국인의 카테고리에 묶어놓은 그 투자자들의 모든 마음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럼 두 분이 외국인 관련 설명해 줬으니까 이사님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외국인 수급 어떻게 될까요? 많이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번은 내일이든 모레든 급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박스권 하단부에 잘 돌렸다 하는 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공시한 거 합쳐보니까 1조가 넘던데 내일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내일도 모레도 들어올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공시하고 나서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팔기만 했어요. 매수가 들어오니까 판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가격이 세게 빠지지 않는 걸 아니까는 들이다 부은 건데 매크로가 좋아지거나 혹은 오늘 마이크론이 많이 오르거나 혹은 오늘 금리가 좀 빠지거나 베센트가 잘해서 TGA를 하던 뭘 하던 그러면은 외국인이 한 500억 1000억 사는데 자사주 매수 들어온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기계인데 저 이제 영업점에 있을 때 요런 큰 6천억 뭐 이렇게 6,600억이죠 하이닉스. 근데 공시한 건 오늘 1조였는데 와 내가 한번 주문 넣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종일 네. 한번 온다. 예. 아, 뭐 저도 이제 뭐 그렇게 큰 주문을 많이 넣어본 적은 없긴 하지만 이거는 조잖아요 조. 하루 종일 조를 한번 주문을 넣어보는 거는 일단 그런 생각 좀 여담삼아 말씀을 드렸고 네. 일단 어쨌든 2달이든 3달이든 매수 수급은 들어와요. 이거가 근데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딴 걸 팔고 들어오는 수급이 아니잖아요. 네. 코스닥을 팔고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고 그 이거 유동성 공급이거든요. 그 유동성 공급이 되면은 시장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좋아지는 게 오늘도 아침에는 패닉이었지만 사실 아침에도 움직이는 섹터가 몇 개 있었어요. 원전이든 아, 맞아요. 네. 움직였는데 이 그 유동성을 가지고 그 원전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부 플레이어들은 유동성 들어오니까 내가 내 플레이 해야지 이걸 개별주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순환 매락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외국인 매도는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솔직히 이렇게까지 팔아야 되나 싶어요. 예. 아니 뭐 저기 한 5천억 파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경험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을 때 많이 팔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은 아 얘네들은 그래 뭐 적당히 그런데 외국인들이 언제 우리 시장을 샀느냐 지지난주 했을 때 많이 샀잖아요. 그때 보면은 결국 매크로가 없을 때 샀습니다. 우리는 그냥 트럼프랑 이란이랑 잘 얘기할 때 유가가 빠질 때 국채금리 얘기 별로 없을 때 그때 샀거든요. 그러하니 그런 시기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박스 상단 한번 대차게 돌파하자.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스 상단도. 아니, 그러면은 삼전 닉스로만 보면 주가의 그 바닥은 다졌다라고 볼 수 있나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아침에 하이닉스 5% 빠지고 있었어요. 그때 뉴스가 뭐였죠? 뭐였냐면 하이닉스 인담역 결렬 났다고. 아, 맞아요. 네. 근데 오후에 하이닉스 플러스 나니까 그 얘기 없어졌어요. 50.1%였는데 그죠? 네. 사실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대표님처럼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붙이는 거예요. 그거 이유를. 그러면은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어제 미국이 안 좋았으니까 반도체들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비교를 하잖아요. 하이닉스 더 빠졌으니까 아침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그러면 그리고 이틀 전에 2거래일 전에는 삼성 우선주가 좋고 월요일 날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 우선주가 더 빠져요. 근데 좋은 이유는 배당을 많이 줘서. 네. 당연히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겠죠. 우선주가. 근데 더 빠져요. 어제 우선주가. 맞잖아요. 우선주 더 많이 빠졌어요. 전자보다. 결국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볼게요. 주가 상승의 촉매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까지 전장익수를 바라보는 건 뭐냐면 싼 주식이다. 저평가된 주식인데 주가 상승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주주환원 정책이 나와야 된다잖아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거예요, 대부분들이. 네. 근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고 새로운 논의가 주가가 그때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네. 결국은 외국인들도 아까 수급 말씀하셨으니까 그들도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한 1, 2주 안으로 그럼 우리 주주하는 정책이 주가에 프라이싱 되는 건 솔직히 오래 걸리고요. 그건 아니고 중기적으로 이제 배당 시즌 이제 3분기 때 이제 뭐 하겠죠. 그런 뭐 연말에 뭐 배당 나게 될 수도 있고 뭐 특별 배당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이런 시즌에 또 붙어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박스권 하단부 오늘 잘 지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만간 그래도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예감이 좀 온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들 중에서 제일 큰 거 한번 그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과거의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었느냐. 역사를 한번 좀 미리 배워보면 대응이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통계는 통계일 뿐. 예, 그렇죠. 그냥 참고 삼아 보자. 네.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경험도 없고, 예. 근데 그래도 99년 거의 보니까 S&P 500하고 거기다가 지난 99년과 같이 비교한다. 그러면 또 이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 네. 표준 편차가 이제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그 해당되는 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검은색이 그 상황들입니다. 이게 2026년은 이제 빨간색이고 보게 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가 결국은 그때쯤. 즉 여기가 9월하고 10월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11월 때 거의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미리 빠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9월이래요. 네. 지금 미국 증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 달은 대피해야 되는 차트인가요? 이것만 보면 그렇죠. 아.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잘 버티다가 왠지 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이게 쭉 밀리는 게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번 저점을 깹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분위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근데 또 10월, 11월 가게 되면은 그때 아이고 그러면 이제 또 더 빠지겠네 막 그럴 때 이제 결국은 거기서 오히려 전에 선거 전에 살아나서 쭉쭉 오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요거 이제 10월, 11월 요거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벌써 미리 선반영되고 주가 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 한 해의 고점을 그 마지막에 찍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거 9월달 고생하겠네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들보다 일단 인기가 없어요. 예. 그렇죠. 지지율 보면 확실히 지지치신 거예요, 그냥 거의 지지율이 그런 상황들인데 지지율인가요? 지지율입니다 지금은.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보통 지지율이 안 돼 있을 때 그러면 뭔가 여러 가지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장이 오히려 조금 좋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단 중간 선거 전까지는 왠지 그 좀 뭔가 좀 이래저래 뭐 찜찜하다라는 얘기는 이런 데서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통계는 항상 그랬다. 그래서 중간 선거 있는 9월 달은 좀 많이 안 좋았다. 그 일반적인 케이스고 9월 달 안 좋게 되면 걱정 마세요. 또 10월 달부터 그냥 아무리 중간 선거 있다고 하더라도 팡팡팡팡 이렇게 움직였네 지금.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더 불안하다. 왜냐면 또 이제 오히려 지금 분위기면 또 민주당이 약진을 할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는 예전에 이제 공화당 쪽으로 밀고 갔던 정책들이 많이 또 균열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무조건 다 좋았나요? 모든 게 다 좋아서 저희가 만족했었나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공조를 통해서 또 독단적으로 가는 쪽들을 막았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분열되다 보니까 더 안 좋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중간 선거 끝나고 나게 되면 그나마 불확실성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대하는 자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9월, 8월 이제 거의 다 갔다고 치고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이러면서 내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몇 달만 참으시면 돼요. 일단은 네. 몇 달만 참으시면 돼요. 저대로 된다면. 네. 9월 달은 그냥 혹시나 그런 걸 대비해서 또 이번에 뭐 조금 좀 또 박스권 상단부로 간다.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쵸. 줄여놓고 기다렸다가 또 밀린다 그러면 다시 저점에 한번 사보시면 되는 거죠. 단 장기로 갈 거다. 네. 나는 이거는 이 정도 물량은 내가 삼성전자 80주, 하이닉스 35주는 계속 갈 거다. 팔지 마세요. 그건. 팔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짧게 툭툭 한번 쳐볼 거 그 중에서도 조금
빼놓은 거를 매매하겠다 그러면 한번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도입부의 3부 시작할 때 대표님께서 한국 시장도 추석 전에는 조금 음의 기운이 느껴진다. 통상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시장도 중간 선거 전에 9월에 좋지 않다라고 보면 9월에는 어느 정도는 박스권 상단에 가면 약간 현금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제가 두 볼까요? 달 전에 네. 또 이런 통계를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이나 일반적으로 1, 2, 3, 4, 5, 6, 7, 8, 9 다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 중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7월 달이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통계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네. 네, 7월이 7월 항상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냥 통계는 통계일 뿐.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자라고 하는데 또 모르죠. 그냥 반대로 그냥 왁 하고 또 달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또 경계감은 좀 있겠죠. 예.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무 먼 얘기보다 당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오늘. 그쵸, 예. 지금 할 주제가 지금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일단 당장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반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면은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 네. 지금 EPS 얼마큼 서프라이즈 여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찾아보니까 딱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는 미리 선반영 했잖아요. 지금 7거래일 연속 빠졌나요 지금? 네. 오늘은 조금 시간으로 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하루 정도 남은, 그러니까 거래일 수로는 하루 거래일 그 다음인데 오늘 빼고요. 그러면은 저는 어느 정도 반영했다 봅니다. 그리고 막상 발표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를 보는 이유가 우리 시장 때문에 본다는 게 맞다면, 엔비디아 거래하는 게 아니라면, 네. 맞다면 지금 시장이 엔비디아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리를 보고 있고요. 금리를 보면서 금리가 발작이 있거나 애매모 할 때는 미리 오른 반도체가 더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와 그 다음 날 이제 그러니까 저기 워시님께서 아니 아까 한번 하고 싶었어요. 아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워시님께서 네. 또 금요일 날 밤에 연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그것도 사실 워시님의 성향상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 몇 프로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뭐 가이던스 얘기 안 한다시니까는 그럼 원론적인 수준으로 뭐 물가가 뭐 2% 목표로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 할 텐데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저희 시장이 항상 경험적으로 이런 이벤트 앞두고서 좀 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팔고 미리 파는 거죠 그냥. 그런데 지금 오늘도 뭐 플러스가 살짝 나긴 했지만은 이번 주 안 좋았잖아요. 미국도 지금 미리 엔비디아도 빠졌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발표했을 때 오히려 환매수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어찌됐든 전자닉스가 싸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수급은 들어오고 있으니 적어도 뭔가 매수가 공백, 매수 주체가 없는 확률은 예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진짜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50%였다가 외국인이 300억 샀을 때 플러스 난 적도 있어요. 3분봉상으로 봤을 때. 네. 연말 연초 넘어올 때 진짜로 매수 공백일 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그래도 그런 매수 공백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미리 빠져 있을 때 그렇다고 이거죠. 또 올라올 때 또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박스권 상단부를 트라이 하려고 폼을 잡는 중에 내일 모레 엔비디아 또 금요일 날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만큼 소화하는지 보자. 근데 사실 속으로 마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오히려 섹터 순환매가 어떻게 더 이루어질지 혹은 그만큼 얼만큼 시장 성격이 변할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시청자님께서 그 드립은 기세다. 네. 자신 있게 써야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엔비디아 실적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달러 역시 좋을 겁니다. 아, 근데 시간으로 빠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지금까지 5분기 연속으로 그랬던가요? 6분기 연속인가 뭐 계속 그랬대요. 그러니까
워낙 기대감 높고 그런 종목은 항상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저희는 뭐 기술 쪽을 더 눈여겨 보는데 베라 루빈 시리즈에서 네. 이번 이제 추론을 막 돌려봤더니 딥시크에서 나오는 그 수치보다 속도는 30배래요. 30배요? 30배요. 아, 네. 훈련 추론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이 30배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30배 정도로 놀라운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왜 다들 엔비디아인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 다들 와 나도 해야지라고 해서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또 보면은 이걸 또 악재라고 하더라고요. 15% 올렸대요. 네. 가격을.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부대 비용들이 그러니까 베라 루빈 시리즈에 들어가는 가속기에서도 메모리 비용들이 차지하는 게 거의 60몇 프로가 다 끌어올린 요인이다 보니까 가격을 올렸대요. 근데 그거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줄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 그들은 오케이 그냥 일단 주세요. 그렇게 성능이 좋은데 내가 쓸게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걸 가격을 올렸다고 어제 이게 악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은 주가가 따라서 이게 악재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또 호재로도 반영이 되네요. 왜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올린데도 다 소화를 하겠대. 또 호재래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서 그러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클과 업황과 그리고 기술 발전들이 이끌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더 보시는 게 더 그냥 저희의 마인드를 꽉 잡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는 또 엔비디아 뭐 무슨 가이던스 뭐 이제 EPS 2달러 나오나요?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워낙 잘하는 회사고 또 돈 많이 버니까 주주환원 할 거고 그냥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그냥 큰 그림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대표님께서 지금 두 분 모두 엔비디아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이 실적 시즌에 요걸로 주가 움직이고 이럴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더 중요한 HBM 이 시장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네. 또 ABF. 자료를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이걸 어제 갖고 와서 이걸 제가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네.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느라고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본문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이라도 해주시죠. 예. 끝났는데. 네.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내용들이 일단 HBM하고 ABF가 뭐냐면 기판입니다. 네. 요즘은 아지모토 들어가는 이제 필름과 함께 나오는 기판들이 대세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봤을 때 HBM 수요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2028년까지 한 3.6배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 비중이 7%대에서 14%까지 상승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아니 저거 누가 다 쓰는데 아니 지금 저희가 계산에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는데 에이직도 커요. 이거는 지금 계산에 안 두고 있어요 지금 다들. 그러면서 나오면서 지금 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HBM4 쪽은 뭐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더 우위할 것이다. 에이직은요. 네, 거기서는 그것도 같이 크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글도 TPU 하고 있고 나머지도 다 해서 그게 더 커지는 과정들은 그러면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 망합니까? 아니거든요. 그것도 더 커지는 시장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보수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쪽에서 봐서 일단 그래서 ASP도 44% 상승을 내년입니다. 물량 45% 증가 44%. 이런 데 가격이 빠질까요? 그러면 공급이 제대로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고 또 여기서 나오죠. AGX 수요 비중이 2028년까지 39%로 높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HBM이고 그렇게 보게 되면 ABF 기판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 나오고 어제부터 기판 종목들이 확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일단 2025년까지는 이때는 공급 과잉입니다. 과잉으로 나오다가 지금 부족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공급 부족으로 전환된 게 8%예요. 그런데 2017년도, 8년도 가게 되면 34%, 51%로 급격히 확대가 된답니다. 이런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기, LG노텍 다 증설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증설한다는 얘기 나오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시장은 그냥 그런가 보지. 아유 비싸. 무슨 200만 원 갔던 건데 이거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부족한데.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이쪽은 조금 증설이 빠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러면 28년에는 저런 수급은 아닐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아닐걸요. 아까 말씀드린 HBM도 그럼 뭘로 쌌나요? 기판입니다. 네. 모든 게 다 기판이고 거기 지금은 다 모듈화돼서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HBF 이것도 뭐 아직까지 또 회의적이더라고요. 좀 보니까 뭐 샌디스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것도 시간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싸야 됩니다. 렌즈도 쌌습니다. 네. 그럼 그것도 그냥 싸가지고 저 받으세요 이렇게 나올까요? 손에 들고 있나요? 기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도 오늘 심택이 공시를 냈어요. 2,700억 정도 시설 투자한다고. 근데 주가가 그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사이클로 봤을 때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보다 기판은 한 2, 3분기 더 먼저 가면 더 네. 연장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커요. 그리고 얘가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가 같이 반도체가 이제 고점 찍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다 기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쪽으로 왜 로봇이 나오죠? 그런 것까지 본다 그러면은 일단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대덕전자 그리고 또 TLB 다 증자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도 보게 되면 2027년 말이에요. 다들 대부분 2027년 중반부터 말까지 시설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투입되는데 그럼 이 회사들은 뭐 그냥 뭐 물량도 없는데 그냥 난 설비 투자할게 아닙니다. 다 전방들이 요구를 하니까 들어오는 거겠죠.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기판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더 좋은 게 아니고 최근까 안 좋았다고 오늘만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어제까지는 삼성전기든 들고 있으신 분들 힘들었어요. 예. 4단까지 빠졌고 근데 오늘 소부장이 많이 올랐고 그중에 기판주가 많이 올랐는데 뭐 심택, 뭐 대덕전자 이런 거 많이 올라서 TLB도 많이 올랐고 올랐는데 오늘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찍는 날이라는 게 맞다면 가장 먼저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향후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건 교과서잖아요. 근데 오늘 소부장이에요. 소부장 중에서 기판 쪽이 맞긴 맞아요. 이게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없습니다. 대표님 자료 아까 보셔도 의구심 없는데 다들 타이밍의 문제였죠 지금. 네. 사실 지금 뭐냐면은 좋은 건 다 아는데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지금 이 맞출지 안 맞출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답은요 항상 분할입니다. 빠질 때. 지금 최근에 오늘 이제 원전이 세게 쐈는데 사실 어제까지 원전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네. 지금 시장의 결은 뭐냐면은 올라간 건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빠졌을 때 호재가 나오는 건 자신감 있게 쏘더라고요. 이 정도. 오늘 원전처럼 어제 2차 전지처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 기판도 좋지만 기판도 지금 많이 올라온 기판이 있고 덜 오른 삼성전기가 있거든요. 그 삼성전기 차트랑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내일 한번 더 쏜다. 그러면은 다음에 전기 들어가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이거 의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장을요. 그런데 언제가 좋고 뭐 요거는 각자 고민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예. 기판주에 대해서도 두 분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시간 정말 얼마 없는데 대표님 그냥 원전주 그냥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원전주 그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의 뭐 지분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부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좀 방향을 정확히는 이제 잡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원전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좋은데요. 이거 이슈 나왔을 때 또 이렇게 쭉 쳐졌다가 한 번씩 툭툭 돌아오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원전주를 더 공격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안 들어간 거 보세요. 조선, 방산, 전력설비 안 같지 않습니까? 전력이 부족하대요. 전력이 네. 부족하대요. 그리고 얘도 있다 보니까 다음은 전력설비 이런 것도 보시면서 네. 그 섹터들이 쳐졌다가 하나씩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이제 이쪽 시작 다음에 뭐가 갈까 그래서 탁 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런 거 따라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날도 됩니다. 예. 그러면 진짜 시간 얼마 없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이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강의하시잖아요. 뭐 하지는 네. 강의에서 어떤 내용 이제 알려주실 건지 좀 짧게만 좀 알려주시죠. 일단 지금 이제 다음 거가 뭔지 막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 네. 사실 지금 다음 거 뭔지를 살라고 하는데 현금이 없으면은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무엇을 잘라서 현금을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종목 보시면은 백화점이고 많으시잖아요. 어떨 때 이것을 잘라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박스권 하단부인데 상단부에 오면 내가 잘라야 되는지 우리 대표님이랑 저랑 얘기하는 게 시장이 수렴을 해서 올라가면 종목장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종목장일 때 또 현금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종목은요 우리 대표님만 따라다녀도 종목 잘 나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종목이 나왔을 때 내가 어느 비중을 실어야 되는지 이런 거가 솔직히 더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몇몇 서베이를 해보니까 그래서 계좌를 직접 보고 실제 계좌를 보고 네. 카운셀링 할 예정입니다. 실제 계좌를. 예. 그래서 기대가 제가- 됩니다.